삶은 아름다운 겁니다. 아름답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제는? 너무 아름답지. 피임을 확실하게 해라. 시대가 개방될수록 개인의 윤리가 훨씬 더 중요해. 나의 쾌락, 나의 뭐 결혼, 나의 연애 모든 건 내가 결정하는 거야. 엄마, 에? 사랑은 꼭 해야 될까? 사랑. 이게 꼭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지. 사랑은 저절로 오는 거지 뭐 노력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사랑이. 사랑은 저절로 온다? 뭐 이성에 관한 사랑은 저절로 오고 인류에 관한 사랑은 조금 노력해야 되나? 뭐 이렇겠지 아무래도. 사랑의 그 종류가 다를 수. 근데 오늘의 뭐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건 어떤 종류의 사랑인지. 연애 감정을 얘기하는 거지. 갑자기 오는 이런 치명적인 사랑. 연애 감정. 연애 감정에도 뭐 여러 가지가 조금 약간 분류가 되지만 운명적인 사랑은 무의식이 하는 일이라 생각한다. 의식이 하는 일이 아니야. 의도해서 하는 일도 아니고 뭔가가 그냥 무의식이 움직여. 생각에는 왜 생각하는 생각이 있고 생각나는 생각이 있잖아. 그전에는 생각하는 생각은 의식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거잖아. 생각나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려 해도 생각이 나잖아. 무의식인 거야 그게. 그러니까 하고자 어떤 의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나는. 그런데 이제 보통 왜 우리가 생물이다 보니 우리 동물의 일종이다 보니 짝짓기라는 시기가 있고 또 인생 전체의 패턴이 있을 거 아니야. 한 인생 전체에 인간에게도 짝짓기의 시기가 있겠지. 그럴 때는 저절로 그냥 짝짓고 싶어지겠지. 예를 들면 제가 이뻐 보여 이성적으로. 뭐 삐쩍 고삐리였던 애가 어느 날 보니까 멋있어. 이성적으로 남자로 보여. 그렇지 않아? 막 예를 들면 그게 이제 본능적인 걸 수 있다. 그렇지. 그거는 짝짓기 시기에 일어나는 호르몬적인 본능이다. 본능이다. 한창 때 그런 시기에 있는 유효기간이 있다는 거지 인간에게도. 그렇잖아. 근데 인간에게는 좀 더 다른 게 있는 게 그런 시기와는 관계가 없는 정말 하고자 하는 사랑, 뭐 의도적인 사랑, 생각하는 사랑 말고 하기 싫어도 생각이 나는 사랑이 있는 거야. 그게 무의식인 거지. 맞네. 무의식적인 사랑이 운명적인 사랑이고 진짜 사랑이다. 진짜 사랑. 다 사랑이지만 분류하기를 운명적 사랑이 있고 짝짓기 사랑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동반자적 사랑이라고 좀 더 안정적이고 신뢰를 갖는 정을 나누는 사랑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마치 우정과 같이 이 스테이블한 사랑이지. 격동하는 사랑이 아닌 거지. 짝짓기 때는 굉장히 격동하잖아. 애달고 막 가슴이 터지잖아. 그런 사랑이 잦아지고 나서는 좀 더 스테이블한 감정의 흐름이 서로 교류하는 사랑이 온다는 얘기지. 그걸 동반자적 사랑이라고 또 분류를 한 거야. 그러면 여기서 동반자적 사랑과 짝짓기 사랑은 그럼 진짜 사랑하고 어떻게 다르냐? 진짜 사랑은 격동하든 격동하지 않든 평생 애달버. 진짜 사랑은 한 대상만을 추구해. 대체할 수가 없어. 사랑이 너무나 덩어리가 커. 너무 단편적이다. 다 단편적인데 맞아. 그 사랑에 대한 감정이 막 그게 사랑이긴 해. 사랑이긴 해. 근데 그거를 전체에서 조망해 보면서 분류를 해 보니까 사랑을 몽땅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은 왜 이제까지 모든 시인들이 이 사랑을 노래했다 저 사랑을 노래했다 왜 조금씩 그 사랑이라는 거대한 땅을 조금씩 개척하고 경작했을 거야. 시인들이 모든 문학가들이 그렇잖아. 그 사랑을 한마디로 포괄할 수는 없어. 뭔가 사랑이라는 게 엄마 젊은 날의 특권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던 것 같아. 엄마는 중장년이잖아. 그렇지. 어떻게 생각해? 사랑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지금은 굉장히 사랑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열려있고 젊은이들도 사고를 열어도 사랑에 대해서. 근데 우리 세대는 굉장히 금기시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좀 엄격한 집안일수록 더 금기를 했지. 여학생들에 대해서. 겉으로는 사회적인 룰은 다 금지야. 그런 말을 입 밖에 내지도 않아. 서로 많은 확률이 전부 다 손도 안 잡고 데이트를 하지. 막 7년 동안 편지만 하지. 만나도 앞에만 앉지. 뭐 이런 식의 그게 이제 원래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룰이었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누구를 만났다. 얘를 2번, 3번 만났어. 뭐 손도 잡고 서로 뭐 편지를 교환했어. 그럼 얘랑 결혼하는 거야. 우리는 딱.
만약 그러다가 헤어졌다 그럼 저건 못 쓸 놈이야. 얘는 버림받은 여자야. 한 번의 연애, 예전의 연애는 그랬어. 근데 이제 우리가 결혼을 하고 이렇게 있다가 보니까 언제 깨닫게 되더라고. 뭘 깨닫게 되냐, 이건 실제가 아니야. 지금 사회적인 룰들, 처음 만난 남자랑 손잡고 결혼해야 된다, 결혼한 남자랑 평생 살아야 된다, 이런 어떤 감정의 규정과 규제들이 공동체의 질서를 위한 거지. 이건 개인의 어떤 행복을 위한 실제 진리가 아니야. 이런 걸 어느 날 깨닫게 되는 거지. 어느 날 보니 하는 사이에 결혼했어. 하는 사이에 애가 태어났어. 애를 기르고 있대 살다 보니 내 감정은 그게 아니야. 나는 다른 감정이 있어. 알지 못하는 나에게 진정한 감정이 어느 날 있는 거야. 보니까 어쩌다 사회적인 선택이야. 그리고 난 사회적으로 의무를 다할 뿐이야. 그리고 나는 지금 바라보는 남자에게 뭐 남자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파트너일 수도 있고 나는 최선을 다할 뿐이야. 왜냐하면 이건 사회적인 규약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내 감정은 진정이 아니야. 개인적인 행복에 대해서 생각하는 중년 여성의 생각일 거다. 그래서 중년 여성들은 갈등하는 거야. 중년 남성들도 갈등하지. 우리가 이제 대학을 딱 들어가니까 그때가 81년도인데 교양체육을 들어갔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나 하니까 성은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금기시되고 순결이 교훈인 학교에서 자랐어. 순결이 교훈이야. 또 맞아, 나도 교훈이 모성이었어. 모성은 괜찮다 그래도 순결은 더하지. 성은 아름다운 겁니다. 아름답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제는? 너무 아름답지. 그래? 너무 아름다워. 한 사람과 한 시기에 감정을 나눈다는 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감정뿐이 아니라 육체를 나눈다는 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삼각형에서 꼭지점 하나를 빼면 삼각형이 안 되지. 그렇잖아. 삼각형은 꼭지점 3개가 있어야 돼. 마찬가지로 육체와 감정은 같은 거지. 이걸 어떻게 분리를 하냐고. 플라토닉 뭐 이런 식으로. 플라토닉 같은 건 아까 말했던 우정에 대한 어떤 동반자직 사랑으로 분류되는 거지. 그런 거는. 그거는 어떤 학문적인 영역이고 정신적인 영역이지. 육체와 정신을 뗄 수가 없어. 사람 뗀다는 자체가 웃기는 거지. 너무 순수한 것만 가지고 세상을 만들 수는 없어. 그거는 관념이지 그건 실제가 아니야. 육체와 감정을 뗀다는 건 관념이지. 그건 뭐 실험적인 어떤 거지. 그게 실제는 아니라는 거지. 실제는 항상 육체와 감정이 같이 움직이는 거지. 맞아. 그걸 아름답게 조화롭게 하는 거지. 육체도 조화롭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내 여대잖아. 20대 초중반, 후반에는 이런 얘기 잘 안 하지. 초중반에 재밌지. 아까 말했던 그 격동의 시기잖아. 1학년 때. 근데 그럴 때 보면 애들이 성경험에 대해서 굉장히 무서워하거나 연인이 생겨서 의무감에 첫 경험을 하고 후회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그렇지. 그건 그러니까, 어느 여성이나 성장기의 여성들이 다 갖는 생각이지. 친구들이랑 했을 때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후배가 생기면 생길수록 되게 비슷한 경험들을 공유하게 되고. 아니 그런 거. 젊은 여성들 처음으로 성이란 것을 인식하고 성문에 입문하는 여성들에 대해서 시대가 개방될수록 개인의 윤리가 훨씬 더 중요해. 개인이 자기 선택이 훨씬 중요하다고. 그래서 시대의 시류에 따라갈 건 없고 개인 선택이 중요한데 그건 어떠냐. 자기가 감정이 충분히 익었을 때 육체적인 관계를 해라. 왜? 그래야지. 그 전에 한다는 건 마치 떨어지는 낙과처럼 굉장히 상실감을 갖고 올 것이다. 자기에게.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여성들이 80%가 너무 일찍 성경험에 대해서 후회를 해요. 내가 저 남자랑 충분히 감정이 익었을 때를 택해라. 그게 나와 저 남자와의 성관계를 하는 시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여자가 자기 결정권을 가져야 된다. 내가 결정해. 여자가 결정해서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고 예스 노를 확실하게 해라. 항상 어떤 연인이 내 이 연인이랑 성관계를 했다고 해서 다음 성관계가 루틴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야. 그걸 확실히 해야 돼. 내가 원할 때 그 남자도 원할 때 이렇게 성관계를
이어가는 것이지. 내가 이 남자랑 성관계를 한 번 했다고 해서 다음에 이 남자를 위해서 해야 된다는 의무가 있는 거 아니다. 의무가 있는 건 아니다. 그걸 처음부터 확실히 해야지. 그거를 확실히 하고 항상 성적인 결정권을 여자가 가져라. 항상. 그리고 성적인 결정권을 가지려면은 피임을 확실하게 해라. 남성과 동등한 성의 역할을 가지려면 피임을 확실하게 해라. 피임이 아닌 거는 굉장히 데미지야. 그리고 굉장한 굴욕이야. 신체적으로 되니까. 약하니까. 그래서 거기에 붙잡히게 되니까 피임을 반드시 해라. 그 외에는 성적으로 똑같이 선택을 하고 행위를 해라. 나의 쾌락, 나의 뭐 결혼, 나의 연애 모든 건 내가 결정하는 거야. 문제는 여자야. 답도 여자고. 언제 성관계를 해요? 결혼한 후에 해야 되나요? 결혼 전에는 순결을 지켜야 되나요? 이런 거는 상관없어요. 이건 조선시대 얘기고 그 뭐 요즘 말하는 유교 걸들이고 나 유교걸인데. 네, 그런 거는 상관없어요. 두 사람 사이에 확실한 감정이 익었을 때, 충분히 익었을 때 성관계를 해라.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 선택권과 결정권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같이 개방적인 사회가 됐을 때 개인의 윤리. 개인의 윤리가 더 개인의 선택과 윤리가 더 중요한 시대다. 사회적인 윤리와 상관없어. 예전에는 사회적인 윤리에 전부 다 맞추느라고 난리를 했어. 지금 안 맞춰도 돼. 안 맞춰도 되는 만큼 개인의 윤리가 훨씬 더 강해진 시대이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자기가 결정해야 된다. 그리고 남성에게 그걸 인식시켜야 된다. 이건 아니야. 상대방 파트너한테. 파트너한테 자기의 결정권을 확보해야 된다. 여성들이. 그리고 당당해라. 당당해. 여성들이 당당해야 돼요. 성에 대해서. 그런 어떤 당당함이 중요하다. 여성들에게는. 이 시대의 여성들에게는. 당당해야 된다. 그게 자기 결정이라면. 결혼을 안 하는 엄마의 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 자기 결정인데 벌써 이제 나이도 있다 보니 그게 뭐 어린 어떤 결정은 아닐 것 같고 애는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정말로 내 경험상 애는 하나 있으면 참 좋지 않을까? 그럼 내가 이제 비혼모가 되거나 싱글맘이 됐을 때 나는 그게 좋아. 너무 좋구나. 난 그게 능력이 되고 해야지. 애라는 게 참 대단히 기쁨을 주거든. 인간은 동물이니까 일종의 동물인데 새끼를 갖는다는 건 아주 환희를 주거든. 인생에 그렇게 환희를 주는 게 있을까? 근데 그 환희를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있어. 이제 만약에 안 그러고 싶다 그러면 뭐 다른 애들이나 뭐 이런 그 청소년들이나 애들을 위해서 좀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뭐 재단을 만든다, 기부를 한다고 그랬으면 좋겠다. 봉사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지. 뭐 내 애만 애냐. 다음 세대를 위한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구나. 남의 애들도 다 이쁘고 내 애지. 뭐 그러니까 모체를 가진 것도 굉장히 영광이잖아. 이왕 모체를 가졌으니 자식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런 환희를 우리 딸도 공유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있지. 아니라면 말고. 엄마가 이번에 소설을 썼잖아. 차밍스쿨이라고. 예비 신부학교 차밍스쿨에 입학한 7 모녀 이야기. 대담하고 신랄하게 사랑과 성, 결혼의 민낯을 알려주는 사랑아 강의. 솔직하고 통쾌한 여성들의 성장 서사. 혼란한 청춘들에게 바치는 박혜영 작가의 2번째 장편소설. 비도 오고 눈도 오고 사랑도 옵니다. 사랑이 오면 언제든 사랑을 하세요. 차밍스쿨이었습니다. 근데 비밀정원이 이제 엄마의 첫 작품인데 그렇지. 엄마는 늘 성장 서사를 쓰는 것 같고 성장하는 걸 써. 성장하는 걸 써. 여성이 성장하는 거. 그렇지. 맞아. 그렇지. 왜 그런 것 같아? 거기에서 오는 게 있어? 너무 강하지. 나는 어린이가 청소년을 거쳐서 어른이 된 걸 나는 기적이라 생각했었으니까. 내가 사춘기일 때 여기서 이 사춘기를 겪고 살아남은 저 어른들은 대단하구나. 너무나 사춘기가 힘들어. 과정이 통과 의례가 너무 힘들었던 거야. 그래서 이런 통과 의례를 거쳐서 전부 다 세상은 어른이 됐구나. 마치
애벌레가 고개를 빼쪽 내밀고 야 이걸 거쳐서 저 나비들이 날아다니는구나 한 것처럼 나는 굉장히 환희로웠거든 어른의 세계가. 그래서 그런지 그 성장에 관한 게 나는 굉장히 뼛속 깊이 이야기를 하고 싶고 뭔가 누구에겐가도 이야기를 하고 싶고 누구에겐가 도움이 되고 싶고 하는 그런 게 있고 그게 이제 첫 번째 나의 인생의 그거였어. 과제였어. 성장기를 지내고 나니 사랑과 결혼이 있네. 사랑과 결혼을 하고 보니 이 많은 난제에 대해서 내가 겪어온 난제에 대해서 또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어 이거를. 이제 비밀 정원으로 성장기를 썼고 성장기를 썼고 어른이 돼서 결혼과 그 다음에 사랑을 썼어. 결혼과 사랑 뭔가 성에 이상한 대해서 거야. 장편 소설은 작가 그 자체야. 그 몸체는 겉모습은 다르게 변형을 시킬 수 있어도 다- 속은 다 피와 살이 들어간 거지. 다 작가의. 박혜영이야. 그래서 작가들의 작품을 이렇게 모아놓으면 그 사람의 자전적 인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런 이유지. 차밍스쿨이 모녀가 입학하는 거잖아. 예, 모녀가 입학해. 만약에 내가 26이야. 예. 근데 결혼을 할지 말지 뭐 그냥 긴가민가 하는 그런 상태야. 저랑 같이 차밍스쿨을 가십니까? 가지. 그러면 차밍스쿨 이 소설 네. 누가 제일 가장 읽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반드시 읽어야 되는. 반드시 아유 젊은 세대지. 20대, 30대 또 40대 엄마들 딸을 기르는 엄마들 40대, 50대 다 읽어야죠. 그 어떤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이걸 볼 때. 이거는 집집마다 다 갖춰놔야 될 필독사예요. 막 이렇게 해서 내가 되게 고마워한 적이 있는데 모두의 필독서다. 모두가 읽어야 된다. 많은 걸 얻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예, 재미도 있고. 축하해요, 엄마. 고맙네 출간 우리 축하해. 딸. 그래 하여튼 엄마 말 명심해. 애는 안 나. 그래 알았어. 내 소설을 한번 읽어봐야 돼 전부. 그러면 아니 내 소설 그 차밍스쿨을 읽어보면 이렇게 질문하지 않아. 거기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게 결론일 거야, 이 영상에.